어째서 이런 일이 내가 지다니. 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일본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가라테와 특공 무술의 대결. 오만한 일본 여군이 평범해 보이는 한국 남성에게 던진 충격적인 내기. 가라테 따위가 한국의 특공 무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이기면 난 당신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하찮게 여겼던, 자신이 먼저 도발했던 그 평범한 남자가 대한민국 최강의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이라는 사실을. 대결이 끝난 후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그녀. 그 순간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습니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내기의 끝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를. 오키나와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IT 보안회사. 형광등 불빛 아래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던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청첩장을 꺼내 들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준이 녀석,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박준서, 28살의 평범한 IT 회사원입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준서는 예비역 군인이었습니다. 특수전사령부에서 8년간 복무한 특전사 대원. 하지만 전역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라. 7년 만에 제대로 된 휴가네. 청첩장을 다시 읽으며 준서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군대 시절 동고동락했던 전우의 결혼식, 게다가 아름다운 오키나와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준서는 곧바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서는 백팩 하나를 메고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가볍게 떠나는 여행, 마음까지 가벼워졌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후끈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열대 기후의 무더운 날씨, 준서는 재킷을 벗으며 공항 밖으로 나섰습니다. 박준서 씨,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다가온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다나카라고 합니다. 김민준 씨의 친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나카는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민준이 미리 부탁해둔 친구였습니다. 그는 준서를 차에 태우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푸른 바다, 따뜻한 사람들. 다나카의 설명을 들으며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는 무술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가라테의 고향이죠. 다나카의 말에 준서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무술 말입니까? 네. 일본의 가라테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강력하면서도 우아하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에서 특공 무술을 익혔지만 다른 무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차는 나하 시내의 국제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다나카가 이곳을 먼저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키나와 전통 음식도 맛보시고 기념품도 사세요. 다나카의 안내에 따라 거리를 구경하던 준서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커다란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육상자위대 공수 도가라테 시연회 일반인 개방. 포스터에는 가라테 도복을 입은 자위대원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거 재미있겠는데요. 다나카가 포스터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 매년 하는 행사예요. 육상자위대가 시민들에게 무도를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가보실래요?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군대 시절 생각도 나고요.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가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자 널찍한 연병장이 나타났습니다. 육상자위대 시설이었지만
오늘은 민간인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서는 다나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병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중앙에는 커다란 링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 사람이 정말 많네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피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서가 링을 쳐다보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가라테 도복을 입은 그녀, 키는 168cm 정도, 다부진 몸매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육상자 위대 스즈키 유미 1등 유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라테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미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아니, 오만하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흘러넘쳤습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미는 미소를 지으며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빠른 정권 지르기, 힘찬 앞차기, 회전하는 돌려차기, 그녀의 몸놀림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기합 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준서는 감탄했습니다. 확실히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가라테 유단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유미는 관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국인 관광객 그룹에서 멈췄습니다. 준서와 그의 일행들이 앉아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많이 오셨네요. 유미의 말투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뭔가 도발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은 것 같군요. 준서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미의 말투에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무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유미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무술의 원조를 보러 오신 건가요?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준서의 친구들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유미가 손뼉을 쳤습니다.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일본 무술의 힘을 직접 느껴보세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유미의 실력을 보았기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망신만 당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역시 유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보는 것만 좋아하시나 보군요. 준서의 친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내가 나가볼까? 저 여자 너무 건방지잖아. 됐어. 그냥 보고만 있자.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란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준서에게 향했습니다. 거기 유미가 손가락으로 준서를 가리켰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신 분 무서우신가요? 주변의 자위대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준서의 친구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건 좀 심하잖아. 준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이내 온화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조금만 체험해 보겠습니다. 관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링 위로 올라오시죠. 준서는 천천히 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영락 없는 평범한 관광객 같았습니다. 링에 오르자 유미와 마주 섰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준비 운동은 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아주 잠깐, 너무 짧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미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대와 마주하고 있는지를.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링 위로 쏠렸습니다. 곧 시작될 대결을 앞둔 링 위의 두 사람.
유미는 새하얀 가라테 도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띠가 허리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준서는 평범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한국 사람 괜찮을까? 유미 1등, 유기님 상대가 안 될 텐데. 자위대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이미 승부를 예측한 듯 했습니다. 다나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준서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하지만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유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미가 천천히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기 하나 할까요? 순간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미에게 쏠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자위대 간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1등 유기님은 유미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서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나를 이기면 잠시 말을 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난 당신 거예요. 네?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유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준서의 귓가에 한국말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 그 순간 연병장이 폭발했습니다. 우오, 뭐라고 한 거야? 자위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동요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너무... 왜? 유미가 도발적으로 웃었습니다. 무서워요? 어차피 내가 이길 텐데. 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미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심판 역할을 하던 베테랑 상사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시작. 유미가 즉시 움직였습니다. 빠른 앞차기. 준서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휙! 준서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발차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호! 유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빠르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연속으로 공격했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다시 정권 지르기. 하지만 준서는 모두 피했습니다. 움직임은 어설퍼 보였지만 공격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유미는 혀를 찼습니다. 관객석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유미 1등 유기님께 일만엔 나도. 자위대원들이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유미의 승리에 돈을 걸었습니다. 준서는 오로지 방어만 했습니다. 공격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유미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는 거죠?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준서의 대답에 유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겁쟁이 같으니.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갈 거예요. 그녀가 다리를 크게 돌렸습니다. 회전 돌려차기, 가라테의 대표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휙! 강력한 발차기가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몸을 숙였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 유미가 놀랐습니다. 준서의 움직임에서 묘한 여유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욱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연속 회전 발차기. 가라테 사단의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퍽. 발차기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전부 피했습니다. 이럴 수가. 유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공격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준서의 자세는 너무나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못 피할걸.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최고의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뒤돌려차기. 몸을 180도 회전시키면서 다리를 뻗는 기술. 가라테의 필살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발이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타이밍에 몸을 숙였습니다. 유미의 발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빈틈이 보였습니다. 준서는 빈틈을 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했을 뿐입니다. 유미가 착지하며 준서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혼란이 어렸습니다. 방금 그 눈빛은 3라운드 유미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내 정체를 밝혀주겠어. 그녀가 전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번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연속 공격, 정권 지르기, 앞차기, 옆차기, 회전 발차기, 가라테 사단의 진가가 발휘되었습니다. 우와, 관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유미의 움직임은 정말 화려했으니까요. 하지만 준서의 움직임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치의 낭비도 없는 움직임, 효율적이고 정확한 동작. 뭐지? 자유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움직임이 군인 같은데. 유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준서의 움직임에는 실전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전력 돌진, 모든 힘을 실은 정권 지르기, 받아라. 하지만 준서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유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그녀의 힘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순간 유미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녀가 떨어지려는 순간 준서가 한 손으로 그녀를 받쳐주었습니다. 부드럽게,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미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 속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그녀를 바닥에 내려주었습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한 자위대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대체 정체가 뭡니까? 준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를 일으켜주려는 듯 괜찮으세요? 하지만 유미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답해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관광객인 거예요? 아니면 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꼭 말해야 합니까? 부탁이에요. 유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고 싶어요. 당신이 누군지. 준서는 백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메달을 하나 꺼냈습니다. 빛나는 금속 메달. 그것을 유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베테랑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메달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휘장이잖나. 연병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라고? 그 유명한 특전사?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전사령부에서 8년간 복무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자위대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중 하나. 유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작게 읊조린 그 말은 마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 중 하나. 자위대원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눈으로 준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베테랑 상사가 메달을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군 최정예 부대입니다. 우리 자위대도 그들과의 연합훈련을 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강한 부대죠.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특수요원을 상대로 오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녀가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다니. 준서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나빴어요. 오만했고 무례했어요.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준서는 유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이었던 과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준서를 보았습니다. 왜요? 왜 숨겼어요? 싸움은 준서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싸움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배웠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말에 유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몰랐습니다. 주변의 자위대원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들 역시 유미의 말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베테랑 상사가 경례를 했습니다. 존경합니다. 다른 자위대원들도 그를 따라 경례했습니다. 한국 특수전사령부는 우리도 배우고 싶은 부대입니다. 당신 같은 군인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역했고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일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확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정좌 자세였습니다. 아니, 뭘 하는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자위대원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1등 유기님께서 무릎을 말도 안 돼. 유미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인이면서도 진정한 군인 정신을 몰랐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만했고 무례했습니다. 당신을 얕보았습니다. 준서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세요. 제발. 그가 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준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서의 손이 따뜻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군인입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실력도 뛰어나고 열정도 있고요.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다만 방향이 조금 잘못됐을 뿐입니다. 그 말에 유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서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유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창피함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 그녀는 준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 하지만 그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유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이에요. 준서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한 외면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이 보였습니다. 외로움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저도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자위대원들도 이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베테랑 상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러나라는 신호였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링 위에는 준서와 유미만 남았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형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히려 저도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용기요. 준서는 유미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어요.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유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감동의 눈물.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다나카가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언가 바뀌고 있군요. 옆에 있던 자위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등 유기님의 저런 표정은 처음 봅니다. 사랑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연병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유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 준서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그 씨앗은 곧 싹을 틔울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베테랑 상사가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준서 씨.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한국 특수부대 분과 식사하는 영광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준서는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위대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준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베테랑 상사는 유미를 보았습니다. 1등 유기님도 당연히 오시겠죠? 유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준서에게 향했습니다. 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이 가요. 그 미소에 유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모두는 나하 시내의 전통 이자카야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유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등 유기님은 왜 안 오시지? 자위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유미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가라테 도복이 아닌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도 풀고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입술이 은은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녀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준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네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이래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예뻐요. 주변의 자위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1등 유기님, 완전히 여자로 변신하셨네요. 유미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준서 씨, 특전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자위대원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이요? 네, 영하 20도의 산속에서 3일간 생존하는 훈련입니다. 모두가 침을 삼켰습니다. 식량도 최소한으로 지급되고 잠도 거의 못 잡니다. 준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그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동료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유미는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요. 베테랑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특전사다운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미는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원래 술이 약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유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무척 외로웠어요. 모두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1등, 유기님께서요? 네,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라테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사범, 할아버지도 사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나 강해야만 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어요. 준서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제 약한 모습을 봐주지 않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나 이겨야만 했고 강해야만 했고. 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역한 후에도 계속 혼자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유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준서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당신을 만났으니까. 그 말에 유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베테랑 상사가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다른 자위대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1등 유기님, 손님 잘 모셔다 드리십시오. 다나카도 윙크를 하며 일어섰습니다. 박준서 씨, 내일 뵙겠습니다. 금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유미와 준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걸을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이자카야를 나섰습니다. 유미가 가까운 해변으로 안내했습니다. 밤의 오키나와 해변은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파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끔 손이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유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 유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파도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뭔지, 진정한 존경이 뭔지 그녀가 준서를 보았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준서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도요. 당신 덕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요. 준서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한 사람도 약해질 수 있고 약한 사람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유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던 유미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내기에서 졌죠. 준서가 놀랐습니다. 아, 그건 나를 이기면 난 당신 거라고 했는데. 유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준서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잖아요. 아니요, 유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 진심이었어요. 네, 그때는 오만함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녀가 준서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을 좋아해요. 유미가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마음을 빼앗긴 건 처음이에요. 준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강하지만 겸손하고 이길 수 있는데도 참아주는 당신.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게 진정한 강함이 뭔지 가르쳐준 사람.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저도.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한 외면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이 보였으니까요. 준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외로워하는 모습도 보였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달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서가 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되어줄래요? 유미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채 웃었습니다. 바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럼 내기에서 졌으니까. 유미가 준서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미 당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순간 준서가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직접적으로 하겠습니다. 달빛 아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졌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오, 자위대원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키스를 멈췄습니다. 손을 꼭 잡고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자 준서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들은 유미의 숙소로 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신사답게 소파에서 잤습니다. 밤새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입니다. 유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준서가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응. 유미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잘 잤어? 소파가 좀 딱딱했지만 괜찮았어요. 준서가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유미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멋있다. 뭘 그렇게 봐요? 준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유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 나란히 요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계란은 어떻게 할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스크램블로 해줘. 알겠습니다. 준서가 프라이팬을 흔들자 유미가 뒤에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와, 깜짝이야. 준서는 웃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유미가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이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 준서는 불을 끄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유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그래. 두 사람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위대원들이 그들을 보자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오, 진짜 사귀게 됐구나. 베테랑 상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1등 유기님. 감사합니다. 유미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위대원들은 준서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박준서 씨, 우리 1등 유기님을 잘 부탁합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한 자위대원이 제안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시연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연이요? 네. 일본의 가라테와 한국의 특공 무술의 조화를 보고 싶습니다. 유미는 준서를 보았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보죠. 링 위에 다시 오른 두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적이 아닌 동료로서 선 것입니다. 준비됐어? 유미가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의 가라테 기술과 준서의 특공 무술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공격과 방어, 빠름과 정확함, 힘과 기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우와, 예술이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무술의 향연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미와 준서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린 한 팀이네. 유미가 말했습니다. 준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준서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유미는 준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이 있으니까. 준서도 아쉬운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또 올게. 약속해. 정말, 정말이야. 준서가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보고 싶을 거야. 나도. 준서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긴 포옹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기억하려는 듯. 사랑해. 유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서도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키스. 길고 애틋한 키스였습니다. 타나카가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준서가 출국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유미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3개월 후 준서는 약속대로 매주 오키나와를 방문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박 대리님, 요즘 매주 일본에 가시네요? 만날 사람이 있어서. 혹시 여자친구예요? 준서는 웃었습니다. 응, 맞아. 동료들이 경악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일본 여군이야. 여군이요? 동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유미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준서의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는 준서를 보자마자 유미가 달려갔습니다. 준서, 유미,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서의 동료들이 창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쁜 사람이네. 박 대리님, 엄청 행복해 보여.
어느 토요일 유미의 도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일 무술 교류 행사. 준서가 특별 교관으로 초청된 것입니다. 도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준서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그가 한국의 특공 무술을 시연했습니다. 관객들은 감탄했습니다. 이어서 유미가 가라테를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시연을 보였습니다. 조화로운 움직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장 문을 닫았습니다. 석양이 도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황빛 햇살, 준서와 유미는 서로 마주 보았습니다. 행복해, 유미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유미가 준서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줘. 당연하지. 준서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키스를 했습니다. 도장 밖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타나카였습니다. 완벽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어. 에필로그. 때로는 가장 격렬한 대결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낳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박준서와 스즈키 유미. 평범한 관광객과 오만한 여군으로 만난 두 사람.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푸른 바다처럼 끝없이 아름답게. 안녕하세요. 눈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함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